마루 해역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어장 회수 등 후속 조치를 두고 진도와 해남군 어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청년층 모시게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만원에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 땅끝에서 전국체전 상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목포시가 생활민원 처리반 등을 투입해 도심 가로수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년 분쟁 끝에 진도 측 어민들의 권한으로 돌아간 마루 해역을 두고 갈등은 여전합니다. 전남도의 중재안에 반발하던 진도 측 어민들이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해남군 어민들의 집단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 어란 어민들이 도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마루 해역은 생계터전이라고 주장하는 해남 측 어민들은 어린 자녀들을 앞세웠고 지난 80년대 합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도군에서 최초 합의했으니까 저희도 우리가 읽어왔던 바다 도로 찾자. 면허 나오기 전에 최초 합의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바다 찾자. 도민과의 대화장에 들어서는 김영록 지사에게 해남 측 어민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도군 어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마루 해역. 해남 측 어민들은 진도군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면허지 반납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식철을 앞두고 수차례 중재가 이루어졌고 전남도는 올해 면허지의 10%인 137헥타르를 반환하고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50% 선환수와 2030년 이후 나머지 면적 반환, 권한쟁의 포기에 대한 해남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불법업 단속 강화 등 당근과 채찍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진도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30년 마루 해역 이용권을 두고 발생한 해남 측 어민들의 집단 행동에 진도군 어민들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쪽 중재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40년 분쟁 끝에 마무리된 마루 해역 갈등. 법대로를 주장하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는 해남 측 어민들의 주장이 다시 평행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전국체전 선수단 수송버스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33개 학교의 수학여행 일정을 변경해 147대 전세버스를 마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교육 경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행사 직전까지 수송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떠넘겨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사 일정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은 수송버스 부족 사태 책임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가 도심 가로수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가을철 도로변 악취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진동 장비를 이용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열매가 무르익는 10월 말경에 2차례에 걸쳐 작업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민원 처리반 등을 운영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수목 전정, 제초 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지수 1위인 신안군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청년층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만원에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아패도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으로 냉장고를 옮기느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장본인은 20대 청년.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82제곱미터가량의 주거시설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는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갑작스레 이 방 3개에다가 공간도 넓고 보증금도 상당히 싸고 이런 기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했던 것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신안군이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공매로 나온 27세대 규모의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기존 입주자를 제외하고 19세대를 신안군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도 30대 이하는 한 달에 7만 원, 40대 이하는 10만 원을 책정했고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게는 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덕분에 입주자는 광주와 목포, 인천, 대전 등에서 몰렸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19세대 모두 선발됐습니다. 선발 연령도 20대와 30대가 14세대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원 세대도 세 가정이 뽑혔습니다. 예, 도시에서 기촌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23 목포 문학박람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갑바위의 문화의 거리와 북교동 일원에서 개최돼 디지털 아트 문학관, 청년 신진작가 출판 오디션, 골목길 문학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창작, 소통 등 4가지 문학 유토피아를 구현해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전남에서 하루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철 전남도 의원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378건으로 하루에 1명꼴로 응급실을 전전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남에서 전국체전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전국체전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된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군 땅끝마을. 제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체화! 여러분, 체화가 됐습니다! 성화를 건네받은 전남지사는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이 시작됐음을 알린 겁니다. 불꽃을 다하는 전국체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전라남도는 도민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국민감동체전, 미래 희망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체화된 성화는 안전 램프로 옮겨져 10월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서 보관됩니다. 공식 성화는 10월 3일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체화돼 전남도청에 안치됩니다. 10월 10일 특별 체화 성화와 공식 체화 성화의 합화식을 한 뒤에는 도내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할 예정입니다. 성화 봉송 주자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거쳐 685명이 확정됐습니다. 해남 땅끝에서 첫 성화가 체화가 됐습니다. 이제 안전체전, 다시 우리 전남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 특별 체화를 시작으로 제104회 전국체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바벨을 힘차게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완도군청 역도팀을 최다훈 앵커가 만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바벨이 들어올려집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점점 무게는 더해지고
300kg의 무게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가볍게 해냅니다. 제가 이렇게 간신히 드는 130kg의 무게도 선수들에겐 가벼운 몸풀기용 무게입니다.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완도군청 역도팀.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홍일점인데 오빠들이 잘 챙겨주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 간의 팀워크도 좋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도는 짧은 시간 안에 힘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점도 있고.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또 완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체전 역도 경기다 보니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번 완도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또 제가 완도 출신으로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올해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 경기인 만큼 성적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바벨을 드는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이 메달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 셋, 화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남체육회가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기념품과 팜플렛 등을 나눠주고 전국체전 성공 개최 퍼포먼스를 하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1,516명 모집에 5,908명이 지원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집 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전형에서 약학과가 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32.75대 1을 기록했고, 교과 일반 전형은 859명 모집에 3,212명이 지원해 3.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치면 김동철 전 의원은 3년 임기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가 반부패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는 지속 가능한 청렴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 개발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목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전라남도 의과대 유치대책위원회가 국회를 찾아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에 신설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유치 대책위는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소금 자급률이 10%에 불과하는 등 소금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소금 생산량은 28만 1,000톤입니다.